자,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총평을 하자면요. 4월보다 5월이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해 일부분은 뭐 해석만 하시면 무난하게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휘가 조금 어려워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문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독해 이 부분이 ABCD에서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문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앞에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말 뒤에 어떤 설명문에 이렇게 단어를 찾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어서 이게 주제에 맞나? 라는 문제들이 5월에 조금 대거 출연을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독해 3부분은 역시나 속독이 관건인데 문제를 읽고 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왜냐면 단어가요. 진짜 뭔 희한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3부분은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관건은요. 독해 1부, 저희가 이제 3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1, 2, 3부분은 시간이 얼마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배치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요. 우리가 5급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가끔 이 단어가 뭐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알 수 없죠. 우리의 목적은 급수 취득과 문제를 얼마나 더 빨리 푸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간 배분 잘 하셔서 문제 푸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독해 1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은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좀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죠. 사실 보기 ABC만 봐도 그 품사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100에 100%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나왔었는데 요새 살짝 헷갈리게 동사, 형용사 섞여 있다라든지 명사, 부사가 섞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즉 5급이 좀 난이도를 내가 높이겠다, 시험 주간에서 한반에서 조금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보일 정도로 품사 파악이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분에서 또 처칠부터 다 읽고 시간 낭비하면 독해 3부분 못 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해 3부분 먼저 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답을 고칠 수 있는 거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독해 4부분 문제 풀고 앞으로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배율 조금 배분 자율자재로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감독관님들은 쓰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남아서 독해 부분을 풀게 허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들어오셔서 쓰기 풀 때 문제 앞으로 문제지 넘기면 와서 뭐라고 하세요. 근데 원래대로는 그 제 시간 내에 푸셔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나를 못 푸게 해서 네가 나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독해는 독해 시간 때 풀고 쓰기는 쓰기 시간 때 푼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파이가 가장 중요하죠. 이 동사 썼으면 이 목적, 이 목적어, 그쵸? 이 부사 썼으면 이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빡빡하죠?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번 먼저 볼게요. A번이란다. 1번 보기 ABCD 먼저 보도록 할게요. A번의 시향은, 그쵸? 우리 항목이라는 양사임을 일단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번 봐주시면 庄이라는 표현은 담다, 담기다라는 동사예요. 그쵸? 까이라는 표현은 뒤덮다, 덮다라는 동사고요. 마지막 단어 쓰라는 표현은 찢다라는 동사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아니면 양사, 이렇게 지금 품사가 좀 헷갈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고 품사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동사들을 외워주셔야지 이 단어 모르면 1번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동사들은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타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市面上的软饮料瓶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뭐 市面이라는 표현은 뭐 시장 뭐 시장상에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软饮料瓶子, 쯔가 들어가면 명사, 빙은 병을 세는 양사니까 빙즈는 그쵸,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软饮料에 软饮料가 뭐지?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음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이제 시간 낭비하면 뒤에 거 못 풀어요. 软은 말랑말랑하다예요. 영어의 소프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소프트 음료라는 뜻이니까 그냥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음료수, 알코올 안 들어가는 거 다 软饮料라고 표현을 하죠. 넘어가요. 빙즈, 이 병은요,
大多都是 뭐뭐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거래요. 그쵸? 圆柱形的 내가 줄을 몰라. 근데 위에는 알죠, 여러분들? 원형이다. 아, 둥글다라고 빨리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형인데 그러나 얘는 이제 바꿔간 거죠. 우유는 근데 우리도 우유는 원통이 아니라 그쵸? 거의 대부분 네모나게.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추에 중요합니다. 오히려 전환 관계를 나타내죠. 혹시 독해 3부분, 독해 2부분에서 추해가 나왔다면 뒷부분에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뚜어 대다수가 무엇在方形盒子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짜이는 동사 앞에 놓여서 전치사도 될 수 있지만 동사 뒤에 되어서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이 팡싱이라고 했으니까 네모난이라고 나왔죠. 盒子 상자에 담겨서 추쇼 판매가 됩니다. 이 단어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쇼라는 표현은 판매하다라는 뜻이에요. 쇼가 팔다죠. 그래서 쇼호웬이 판매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짜이가 이 뒤에 뭐 동사 뒤에서 보어로 쓰였으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A번이 일단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유가 이 네모난 그 상자에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담다, 담기다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까이는요, 까이, 짜이 어디에서 덮여 이렇게 잘 안 써요. 그쵸? 쓰는 찢다니까 뒤에 보어가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카이가 나와요. 찢어서 이렇게 뜯어지는 형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은 짜이일 거에서 그렇죠.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간단한 동사 모르셨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었죠. 표현 단어들을 조금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동사들은 외워두세요. 이제 2번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풀려고 보니까 떠예요. 그쵸? 떠 뒤에는 뭐만 와요? 명사 와요. 그쵸? 그러면 명사인지를 빨리 가야 되는데 다행히 A, B, C, D 모두 다 명사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읽어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보도합시다. 这是为什么呢?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표현했죠. 软饮料瓶이라고 해서 주어. 그쵸? 음료수의 병은요. 做成圆柱形式 이 做成이라고 표현해서 做 만들어서 成 뭐뭐로 돼요. 그쵸? 圆柱形은 원형이 되는 것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是입니다 라고 표현했네요. 为了 전치사 체크. 얘는 为了는 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이 되겠네요. 무엇을 위해서요? 便于携带 여기 체크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먼저 볼까요? 携带, 携带라는 표현은 동사 외워두세요. 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앞에 단어 비엔은 우리 어디서 봤어요? 方便的 비엔이에요. 편리하다예요. 위는 제가 3, 4, 5월 쓰기 일부분 적중 특강 때 짜이랑 똑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도 또 나올 거예요. 뒤에가 또 나올 거예요. 위는 이 수로 뒤에 붙어서요. 어디에 편리하다. 뭐 무엇에 뭐 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便于携带는 해석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휴대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이 소프트 음료, 즉 음료수가 이렇게 원형인 것은 휴대하기 편리하기 위해서예요. 虽然怎么딴 점막 보이시죠? 비록 뭐뭐하지만 그러나 뭐뭐해요. 비록 이러한 병이 更占空间이라고 표현되는 공지엔이라는 표현은 공간이죠. 짠 공간을 차지해요. 근데 수이란 但是에서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죠? 但是에 있습니다. 비록 이 상황은 내가 알고 넘어간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차지하긴 하지만 또 뒤에 볼까요? 使得이 使得라는 표현은 使과 똑같아요.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모르는데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정반이라는 표현은요. 원가, 그다음에 뭐 비용 이런 뜻이 원가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봐주시면 주춘이라고 표현됐는데 나 주 몰라. 근데 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쵸? 저장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주춘이라는 표현도 무슨 뜻이에요?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주춘 정반이라는 표현과 여기 나와 있는 준추 정반이라는 표현은 같은 뜻인데 무역 용어로 쓰니까 이렇게 어휘가 좀 어려워져. 이게 사실 오급 용어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뭐냐면 이 원가가 뭐냐면 창고에 저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창고에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창고료도 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뭐도 내야 되고 이런 그런 원가들을 다 주준 정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몰라도 되는데 정반은 아셔야 되겠죠. 이런 원가가 쩌까오 높긴 하지만 뭐가요?
이 동그란 병이 원형 병이 이 원가가 높아요. 그런데 但是 그러나 软银最大的销量 여기 떠 뒤에 항상 명사를 중요하시게 봐야죠. 销量이라는 표현은 바로 판매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샤오라는 말 자체가 판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음료수의 거대한 판매량이 所带来的 가지고 온 뭐가 그쵸? 판매가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이윤이 돈이 나오게 좀 돈과 관련된 표현을 써야 돼요. 能抵消 아유, 이 동사도 5급 단어가 아닌데 나와 있죠. 디샤오라는 표현은 상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디가 몰라도 시아오가 무슨 뜻이에요? 소실되다, 없어지다죠. 그럼 디샤오도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에 의어와이라는 표현은 뭐 그 밖에라는 기타라는 뜻이죠. 기타 이런 원가들을 낮춰줍니다. 상쇄시켜줍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팔았을 때 올 수 있는 돈에 관련된 건 당연히 뭐예요? 그쵸. 이윤인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B번입니다. A번, 쇼이쇼는 세수죠. 세예요. 세금이란 뜻이니까 탈락. 판매량이 가지고 오는 세금. 이건 탈락. 그 다음에 C번에 리시는 이렇게 쓸까요? 리시라는 표현은 우리말에 이자예요. 이자. 은행에서 돈 넣으면 의자 붙여주는 건 리시라고 표현하고 호일류는 환율이죠. 공항에 가면 이 단어 되게 많이 붙어있죠. 알맞은 명사 찾으시면 정답은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윤이요. 이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그 원가를 상쇄시켜준대요. 그러면 뒤에 이어집니다. 3번 뭐라고 나와 있고 所以 그래서 设计라는 표현은 설계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뭘 만들어요? 包装, 포장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처음 스타트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HSK가 계속 그 비즈니스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조금 눈여겨서 단어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포장을 설계해요. 포장을 디자인해요. 어떤 포장? 우유. 그래서 우유 포장을 설계할 때라고 나와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유예요. 근데 지금 A, B, C, D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번에 갑자기 쾅춘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생수, 수어이가 들어갔으니까 얘랑 연결이 되는데 생수랑 우유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A번 일단 탈락. 그 다음에 B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봐주시면 酸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酸나이는 우유가 아니라 정확히 뭐예요? 요플레예요. 요거트를 얘기하는 얘도 말이 이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종이 상자. 이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상자가 그래서 뭔 말인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B번도 봐주시면 여기 니오나이 우유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C, D 둘 중에 답이 하나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뒤에를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并不用考虑 결코 빙이라는 표현은요. 게다가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뿌나 메이가 나오면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부사를 강조해. 不用考虑 결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지 그것이 是否라는 표현은 是不是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能方便方便携带的问题 휴대하기 편리한지 안 한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위에서 원형으로 만든 것은 휴대하기 편리한 건데 우유를 설계할 때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휴대하기에 편리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휴대와 관련된 집어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D번이죠. 왜냐면 C번 보도록 할게요. 纸盒子 종이 상자는 容易燃烧 燃烧라는 표현 몰라도 샤오가 우리 소주 할 때 샤오지요. 다 연소예요. 연소랑 상관이 없는 거죠. 정답은 D번. 그러나 人们一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不拿着盒子 이렇게 그 상자를 짚고 그쵸? 우유 팩을 짚고 喝牛奶 우유를 마실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 우유를 뭐 따라서 먹는다죠. 우유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답은 D번이네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광천수 그쵸? 빙 이 병은요, 能反复使用. 이 단어의 주의, 反复라는 표현은 반복해서라는 뜻이죠. 이거와 헷갈리는 종푸도 아셔야죠. 반푸는 그냥 동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고 종푸는 그 동작이 똑같이 한 번씩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봐주시면 수려빙이라는 표현은 바로 수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그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병이 호이 뭐뭐일 것입니다.
破坏味道 맛을 망쳐요. 요거트의 맛을 망쳐. 이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D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4번 문제 갈게요. 另外 그 밖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牛奶需要放进冷柜里冷藏이라고 표현했죠. 이건 중요하죠. 냉장. 그럼 우유는 빨리 냉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속독을 해 주셔야 돼요. 우유는 필요합니다. 냉柜. 꼬이는 어떤 뭐 책 꽂을 때 꼬이,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상자 저장할 수 있는 걸 다 꼬이라고 얘기하죠. 렁꼬이니까 그냥 냉장고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데 냉장이 필요한데, 그런데 方形容器, 롱치는 용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둥근 용기는 能够뭐뭐 할 수 있습니다. 利用.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利用은 동사로서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이 리용이라는 단어를 미뤄봐서요. 뭘 사용할 수 있대요? 그 냉장고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쓸 수 있는 부사어를 해줘야 되는데 2번 보도록 할게요. 明显이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보여줘요. 분명히라는 뜻입니다. 明显 분명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쵸? 그 다음에 B번에 必要는 우리 형용사로서 그쵸?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不必要 필요 없다. 얘는 대부분 부사로 잘 쓰지 않죠. 탈락. D번에 熟练의 练은 연습하다, 그쵸? 익히다라는 뜻인데 슈리에는 숙련되다라는 뜻이 얘도 이상해. 숙련되게 이용하다.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D번 총분 충분히라고 나왔는데 정답은 우리도 충분히 이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일단 D번인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리용이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부사를 선택해 주시면 정답은 D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从而就是因此 그리하여, 所以라는 표현과 같아요. 근데 이제 종어는 앞에 어떤 문장에 따라서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降低 낮춰줘요. 무엇을? 정번, 원가를 낮춰줍니다. 降低 정번. 이런 거 외워주셔야죠. 정답은 D번인데요. 우리 ABCD 이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明显은 제가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서 뚜렷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는 떨을 붙이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변화.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 明显的变化라든지 明显的效果라고 해서 뚜렷이 보이는 효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형용사는 또 부사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사의 단어를 만들자니 너무 말이 많아지는데 그걸 한자가 따라갈 수 없어서 형용사가 부사의 역할도 하는 게 보이죠. 여기 볼까요? 明显反应, 눈에 두드러지게 반영했습니다. 그쵸? 明显降低, 눈에 두드러지게 떨어졌네요. 明显提高, 분명히 향상됐고요. 好转이라는 표현은 호전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明显은 분명하게 보여주다는 뜻인가 뚜렷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뚜렷하게 이용하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문 봐주시면 明显的区别라고 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必要는 제가 아까 형용사로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不必要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수로로서 不必要 필요 없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형용사니까 不必要的麻烦 不必要的困扰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번거로운 불필요한 걱정거리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이용은 조금 아까 이상했었죠. 의미적으로. 넘어가서 3번 슈리엔이라는 10번에 나와 있던 건 제가 보이시죠? 이건 능숙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动作熟练이라고 해서 어떤 동작이 굉장히 능숙하다라든지 아니면 技术 기술이 굉장히 숙련됐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하지 이용하다는 말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외우셔야 될 것 D번, 4번 총펀입니다. 여러분 총펀은요 형용사로 충분하다인데요. 뭐가 충분한 거냐면 대부분 어떤 리요, 이유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충분하다 또는 准备的 총펀이라고 얘기해서 충분히 준비됐다라는 형용사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부사로서 사용할 때는 뒤에 오는 동사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充分利用 충분히 이용하다. 充分反应 충분히 반영하다. 充分体现 충분히 체험하다. 보여주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예문에서 이건 두 개는 반드시 외울게요.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这个理由不太充分이라고 해서 이 이유가
그닥 충분하진 않네요. 이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형용사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너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지 라고 할 때 뒤에 동사 充分发挥라는 단어와 같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요? 优势, 장점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 와서 이 充分이라는 말 자체는 형용사로서 수로 역할도 하지만 부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근데 동사가 리용이었으니까 充分利用이라는 표현만 아셨어도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었죠. 자, 넘어가서 우리 독해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보기를 먼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에서 빨리 내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찾고 문장 읽어보세요. 주제는 대부분 문장 처음 아니면 마지막이고요. 간혹 가다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시험 추세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우리 독해 이 부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ABC를 봐주시면 여기까지가 다 똑같아요. 앞에 뭔지는 모르지만 냐오가 들어갔으니까 새예요. 그쵸? 펑냐오라고 해서 이제 벌새라고 표현을 하죠. 펑이 벌이거든요. 미펑이라고 표현을 이제 벌이라고 하죠. 반대로 돌려서 펑미라고 하면 꿀인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살 때 마트에 따디화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꺼오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때 장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야 펑미 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꿀을 찾는데 내가 단어를 헷갈렸던 거지. 그래서 계속 미펑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화해서 오샹마이 미펑 벌을 자꾸 산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 칼什么 펑즈라고 이런 미친 아이를 만나라고 욕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펑자가 들어가면 벌입니다. 아셨죠? 벌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 거를 먼저 빨리 봐주셔야 돼요. 보도록 합시다. 蜂鸟的飞行高度极低라고 나왔어요. 비행 고도는 낮습니다. 지라는 표현은 매우라는 뜻이 있죠. 그럼 빨리 찾아야 될 거는 비행 고도예요. 첫 번째 줄 없고 두 번째 줄 없고 세 번째 줄에 fac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facing 가오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A번 탈락. B번 볼게요. 蜂鸟的数量正在变少. 수량이 적게 변하고 있어요. 수량 빨리 찾으세요. 단어. 없고 없어요. 언급되지 않는 거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10번 봐주시면 主要分布在南美洲라고 해서 남미주에 주요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럼 남미주 분포 찾아요. 첫 번째 줄 없고 두 번째 줄 없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 보도록 할까요? 여기 分布 蜂鸟的分布 그쵸? 분포는요. 局限于 위라는 표현도 어디에서 제가 짜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서반구에 국한되어 있는데 요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남미주 지도 남미주가 많습니다라는 문장에 근거해서 정답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이렇게 빨리 키워드로 풀 수 있는 건 이거 잊지 마시고 A, B, C, D 먼저 푸세요. D번 볼까요? 蜂鸟飞行时没有声音 날 때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답은 알았으니까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蜂鸟 이 벌새는요. in a 而得名 이거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 in 什么而得名 예전에 독해 3부분에서 그全聚德 우리 가오야 그쵸 그 오리구이로 유명한 그 상점이 in 什么而得名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었죠. 뭐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었다. 뭐 때문인지 볼까요? 파이다, 翅膀时, 翅膀이라는 표현은 날개예요. 날개를 파이다 이렇게 칠 때发出声이라고 표현하죠. 원래는 이제 发出声音이라고 해서 소리를 내다라는 따페이로 같이 묶어서 와주시면 되겠죠. 嗡嗡的声音, 嗡嗡은 윙윙 넘어갑시다. 이걸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是입니다. 世界上已知最小的鸟类 이미 알다시피 가장 작은 새 종류예요. 대부분 분포는 서반구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남미주에 많습니다. 它就是蜂鸟를 얘기하는 거죠. 世界上 세계상에서 唯一라는 표현 외워주셔야죠. 유일하게 라는 뜻이죠. 一种可以一种什么什么鸟 하나의 새입니다. 유일한 새래요. 어떤 새인지 볼까요? 可以向后飞行的 뒤로 비행할 수 있는 뒤로 날 수 있는 새예요. 它还可以또 뭘 쏠 수 있죠? 向左右两边 이렇게도 날 수 있는
새가 이렇게는 못 나나 보다. 이렇게도 날 수 있대요. 甚至 심지어 能停在空中停在 어디에 멈춰 섭니다. 이 공중에 이렇게 멈춰 설 수 있는 새래요. 지금 설명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뭐 백합도 설명했었었고 무슨 뭐 포도도 설명했었었고 새도 설명했었었고 독해 이 부분에서는요 설명문이 좀 줄을 이어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독해 말 너무 빨라서 이제 이어서요 쓰기 5문제만 같이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